자, 거기 드시고 반갑습니다. 이제 사신 거죠, 여러분들? 자, 교재는 310페이지에 오늘 종합부동산세에 이어서 볼 차례인데 310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재산세, 우리 토지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걸 배웠는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죠? 모든 토지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했는데 그럴 때 자, 생산과 관련한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이며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했습니까? 분리대상 토지긴 하는데 저율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했고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고기를 드시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했고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해서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분리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대상은 또 뭐하므로? 저율 분리대상과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 이걸 기본적으로 일단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합니까? 지자체 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소유재산과 법인 소유재산을 구별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 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으로 한다. O, X.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뭐로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로 고개를 드시고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표 결정할 때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데 그거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뭐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항상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 표준액으로.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데 이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를 곱한 금액을 한다 그랬습니다.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가인데 시험에서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개별 공시가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개별 공시가 토지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억 원이 바로 과세된 게 아니라 그 개별 공시가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70% 곱한 얼마? 7천만 원이 과세되고 주택 시가 표준액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인데 이게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곱한 예를 들어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1억이면 여기다가 60% 곱한 얼마? 6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거지.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다? 안 곱한다 그랬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재산세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지자체 장이 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적용해?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뭐 다음 연도까지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땡이죠?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그중 어떤 거 적용한다? 높은 세율 적용하고요. 재산세는 세율이 토지, 건축물, 주택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그죠? 그럴 때 토지, 뭐 건축물 세율은 아직 안 배웠고 주택의 세율만 살짝 배웠습니다.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눌 때 별장은 몇 프로? 4%, 1천분의 44% 세율이 적용되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고급 주택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은 지방세법상 사실상산인데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에서만 취득할 때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별장 및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 및
고급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O, X. X입니다. 별장은 4%지만 별장 이외 고급주택은 자 사실상은 아닙니다.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고급주택도 이런 걸 배웠고 고기를 드시고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 몇 배까지 몇 배까지 주택분자산세를 과세한다? 10배까지. 그래서 바닥 면적 10배까지 주택분자산세를 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은 일반 토지분재산세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드시고 왜 이렇게 고기를 못 들어?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들어봐서 생각이 안 나면 내가 까먹은 거고 모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뭐 어차피 뭐 지난 거니까 어떻게 뭐 다시 지금이라도 기억해서 보시고요.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인데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됩니다. 거기서도 날라온 거 슈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돼야 안 돼? 안 돼요. 종부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과세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종부세하고 똑같습니다. 재산세는 납기가 딱 법에 정해져 있는데 납부기한이 대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런 건 뭐 머리 나빠서 뭐 저기도 아니고 뭐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지. 그러니까 세법을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제가 그 세법을 못한다 그러면 게으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왜 세법을 못하는 사람이지 세법은. 자 그래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정기분 언제다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주택분 징수할세계 2분의 1은 언제요? 7월 16일부터 30일. 나머지는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시험 지문에 뭐 27회 시험에서도 지난 27회 시험에서도 기권 지문에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땡.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 납기. 자, 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0일.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X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이. 자, 그래서 9월 16일, 나머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분 산출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10만 원 미만? 아닙니다. 10만 원 이하일 때, 10만 원 이하일 때 조례가 적용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10만 원까지는 자,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자 9만 원인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왜 틀렸어요? 토지라고 그랬지. 토지는 무조건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더라도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만 그죠? 원래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게 원칙인데 자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항상 토지를 말하고 있는지 건축물 말하고 있는지 주택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저를 보세요.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 이하예요. 미만인 경우에 재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 2,000원이면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자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어가지고 적용돼서 전년도 세액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직 안 배웠는데 자 토지 건축물 같은 경우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150%예요. 전년도 세액 150% 못 넘게 하는데 전년도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10만 원 재산세를 냈다. 올해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19만 3천 원 계산됐다. 얼마나 구한다?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그랬죠. 자 이번 순환에서는 자세한 기준을 모르셔도 되고 자 이번 순환까지는 그냥 세부담 상한선이 왜 나온 건지 왜 적용하는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고 어떤 게 적용되느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재산세.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지역 자원시설세인데 특정 부동산 분위의 자원분이에요. 예? 특정 부동산 분위. 자, 재산세 항상 따라다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납기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병기 고지돼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고기를 드시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재산세,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납은 물납과 분할 납부는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만. 자, 그럴 때 지방세에서 물납 허용되는데 물납 요건 했나요, 지난주에?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안 했어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안 했나요, 여러분들? 308페이지 거기에 부가징수에서 308페이지 부가징수에서 거기 상단에 왼쪽을 보니까 박스 안에 분할납부, 물납, 분납, 물납 나와 있죠? 그럴 때 물납을 먼저 한번 볼게요. 금전납부, 세금은 금전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 허용됩니다. 그럴 때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냐?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물납의 요건,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할 때요. 이거는 이제 자세히 안 나왔는데 납세무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납세무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물납의 요건이 거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실래는데 물납을 안 한 것 같으네. 재산세 물납 요건을 보시면 물납 요건 첫 번째로 납부할 재산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납세무자 신청에 의해서 납세무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과세권자가 알아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납하고자 하면 납세무자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물납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어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데 너미 시군구에 있는 거로 안 되고 해당 당에 해당 지자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구역 내에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만약에 재산세를 낼 게 있다. 그럼 노원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해야지 중랑구라든가 하남시라든가 뭐 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어떻게 나왔냐? 자, 재산세 물납재산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한다. O, X요. X입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그 부동산에 한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역 관할구역 내에 있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물납은요,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아야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본선 하면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저를 보세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 공무원이 딱 보니까 있죠. 1번 저당권 그 부동산 물납하겠다고 납세무자가 신청한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3번 가미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허갈 수 있습니다. 허가받아 할 수 있고. 자, 네 가지 물납 요건입니다. 먼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딱 1천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천만 원 초과해야 되고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자, 부동산으로 물납하긴 하는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만 할 수 있고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건을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거기 한번 보세요. 분납.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재산세,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줄이고요.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분할 납부 500만 원 초과. 그래봤자 그림의 떡이네.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하고 분할 납부는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할 납부 요건 한번 볼게요. 분할 납부. 분납 요건. 예, 분납 요건.
먼저 납부할세기는 자 물납은 1,000만 원 초과인데 그래도 물납은 납부할세기 1,000만 원 초과해야지 적어도 뭐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고 하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세금 낼 거 있는데 몇 억짜리 부동산을 물납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거 팔아가지고 세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빼고 나머지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적어도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봤자 그림의 떡인데 보통 서민들한테는 절 보세요. 자 우리 집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혹시 무시했는지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을 넘게 내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손들면 좀 프라이버시 침해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만 있죠? 윙크 살짝 보내줍니다.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 없어요? 아 없구나. 아유, 가끔씩 있는데 오늘 없단 말이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 그래봤자 그림의 떡이란 말이죠. 어떻든 간에. 제가 실화인데요. 서울 어느 곳에서 예전에 강의할 때, 강동 쪽에서 강의할 때인데 예전에 수강생이 우리 요 강의실보다 더 큰 강의실에 수강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 딱 했는데 보니까 교탁이 거긴 여기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딱 보니까 없어. 그래서 없죠. 그래서 진도 나려고 딱 했더니 교탁 바로 아래에 앉아 계신 어떤 사장님이 있죠. 헛기침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하면서 윙크한 사장님이 있었어요. 아니,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뭐 세금 같은 거 물어보시고 그런 60대 중반이었던데 뭐 물어보고 그러신다고 저한테 막 점심 먹자고 막 자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번은 같이 그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자, 왜 결정적으로 그분이 막 틈만 나면 막 그 매주 와가지고 밥 먹자고 하고 그랬는데 공부는 좀 아니셨는데 어떡하네 부동산은 많이 갖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그 결정적으로 왜 밥을 제가 같이 안 먹었냐 나중에 약속 있다고 핑계 대고서 안 먹었는데 그분이 왜 그랬냐면요 좋은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자기가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됐는지 쭉 돈 벌게 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집 한 채, 그분이 뭐 물려받아 가지고 저기 하신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주택 하나 만들 때 굉장히 고생했대요. 집 하나만 한 채 만드는데 한 채에서 2채 만들 때 또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고생했대요. 근데 2채 되니까 있죠. 2채에서 3채 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3채가 되더라고요. 3채부터는 있잖아요. 4채 되고 5채 되고 이거는 저절로 그냥 조금씩만 이렇게 팔고 뭐 하고 하니까 그냥 뭐 집이 그냥 4채가 5채고 5채가 6채 이런 식으로 상가 건물도 강동 쪽에 갖고 계시고 그래서 부동산 부자이셔요. 부동산 부자. 뭐 지방에 땅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부동산 부자였었는데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결정적으로 안 맺게 된 얘기는 뭐냐면 6.25 때 자기 6.25 때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그 이후에 그 고생한 얘기 있잖아요. 맨날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냥 옛날 얘기하니까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것도 그냥 나이가 좀 어린 수강생이면 그래 밥 먹으면 말이 편하게 내갈 건데 뭐 이러면서 그냥 필요해서 그 다음부터 밥 먹자 약속 있는데 죄송합니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그 사장님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이제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그 다음에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 납부 기한 지나서 기한 지나서요. 자,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5일 이내 분할 납부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한다 그러면 이 납부 기한 지나서 45일이니까 한 9월 한 15일 정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납기내 보세요. 원래 납기내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 기한 지나서 40일 이내에 이렇게 나눠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 숫자는 물납도 그렇고 분할 납부도 그렇고 이 요건은 반드시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27회 시험 전에 제가 올해 2016년도에 물납과 분할 납부에 관한 개정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등등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물납과 분할 납부는 무조건 출제되는데 독립한 문제로 무조건 나올 수도 있고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면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물납과 분할 납부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 개정 내용 나왔고 양도소득세 종합문제 속에서는 정답지문 옳은 거 올라라 해서 옳은 지문이 이 분납 얼마를 어떻게 나눠낼 수 있는지 이 처리 기준에 관한 거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여기 없고요. 배울 건데 그 내용을 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웃다 튼간에 제 예상대로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종부세도 나오고 양도세 나오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건을 알아주셔야 돼요. 오늘은 완벽하게 못 외운다 할지라도 물납과 분할납부는 지방세에서는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지 다른 세금들은 물납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물납과 분할납부 요건을 요 정도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한번 눈에 까먹더라도 익혀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자, 또 한 가지만 더요. 참, 재산세에서 부가세 먹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재진이. 사람 이름으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재진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 지방기업세가 20%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309페이지 이제 종부세. 자, 요까지 이제 309페이지까지 공부했었는데 고개를 드시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그죠? 근데 종부세는 압세 의무자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부여하면 종부세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개인인 압세 의무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해요, 부부 합산해요, 개인별 합산해요. 개인별 합산,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죠? 종부세. 인세기 때문에 이제 합산 과세하고요. 개인은 개인별 과세고, 법인 및 단체도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부여하면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데 법인은 법인별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어떻게 한다? 법인별 합산한다. 이런 거 했어요. 제가 추가해서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걸 보세요. 종부세. 예,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과 토지. 그럴 때 주택에 고개를 드시고 주택에 별장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예? 우리 맨 끝에 세 번째는 오늘 처음 왔나요, 그때? 예? 오늘 처음 왔구나. 동강도 한 번도 안 들었고 앞선 동강도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예? 그냥 오늘 무조건 처음이고? 알겠습니다. 자, 기왕이면 이제 막판이니까 이제 그냥 원래는 그 첫 주하고 두 번째 주 강의는 꼭 좀 듣고 와야 돼. 그래야지 1월 달에 새로 강의 시작하더라도 11월 달, 12월 달 강의한 요 기초입문 과정에 첫 주, 두 번째 주 강의는 무조건 듣고 와야 돼. 아셨죠? 예, 그렇게 하고 끝나고. 그러면 뭐 1월 달에 그냥 충분히 다시 이제 쭉 들어오면 되고요. 기왕이 뭐 모르는 거 그냥 편하게 그냥 자, 표정이나 인상 막 무슨 얘기냐 막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알면 알겠고 모르면 모르겠고 이렇게 편하게 오늘은 그냥 수업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그죠? 처음 만났으니까 저 미소나 나한테 그냥 이렇게 미소나 보내면서 편하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뭐 기왕에 모르는 거 뭐 알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중간에 드라마 지금 영화 지금 거의 지금 엔딩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직전이에요. 근데 뭐 딱 중간에 드라마나 영화 거의 끝날 쯤 돼가 딱 보면 갑자기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스토리인지 알 수가 있나? 그거 처음부터 봐야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상 다시 나머지 분들은 잘 보세요.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 주택에 별장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별장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재산세보다 높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은 제외하고, 고급 주택은 주택분 종부세상에 포함해 제외해요. 포함하고, 고급택은 포함합니다. 고급택은 취득할 때만 중과세잖아요. 취득세에서만. 그러니까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추가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 고급택 포함이고. 그 다음에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세 개 유형으로 나눴을 때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죠.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공장용지 같은 저율 대상 토지는 재산세에서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토지공개점에 부합하는 토지용이기 때문에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한 거잖아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는데 얘네들 농지, 목장, 공장용지 과다보유 억제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고율분리 대상 토지, 그래서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고율분리 대상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론!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지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애들도 제가 정리해도 분명히 해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건축물이요.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공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공장용 건축물 아닙니다.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좌우지간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선박, 항공기 얘네들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별장 제외된다고 그랬고 분리대상 토지 제외된다고 그랬고 또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인데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거.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과다보유 억제하는 게 좋아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아직은 자세히 안 했어요.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뭐 주택건설사업자 집 지어놓고 미분양 주택이나 뭐 등록문화재주택 등등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살짝 배웠고.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종부세 납세무자. 자, 작년에 27회 시험에서도 지문에 나왔지만 종부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잖아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니까 그 기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원 초과 보유하는 자입니다. 딱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어요. 6억 초과해야 되고. 근데 27회 시험에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5억 원인 경우에 납세무가 있다. OX예요. X입니다. 5억이면 납세무 없습니다. 6억 초과해야 돼요. 6억까지도 없고요. 6억 초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합종지 같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니까 좀 단위가 크죠?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다시 주택분 얼마? 6억 원 초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 얼마? 5억 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요까지 우리의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서 넘어가서 310페이지 오늘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부터 봅니다. 교재 펴놓고 고개를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고개 드시고요. 목 운동부터, 여러분.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종부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는데 뭐 날씨가 그동안 대타시 춥다가 오늘 이제 그 아침에 일기예보를 봤더니 기상을 봤더니 영도. 그 영도니까 확실히 영하 6도. 거기다 바람 불면서 영하 6도, 9도 막 나가다가 그죠? 그럼 되게 추웠는데 그러다가 영도 그러니까 따뜻한 것 같아 아침에. 근데 오늘 낮에는 진짜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날씨가 포근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봄날 같아요, 꼭 봄날. 자, 어떻든 간에 이제 뭐 다시 또 추위도 오고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자, 11월 달 어떤 분은 이제 절치부심하시면서 다시 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처음 이제 공부하겠다고 이제 11월 달에 오셨는데 벌써 거의 다 끝나가죠 이제? 벌써 이제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이게 벌써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곳은 오늘 종강한 곳도 있어요. 내가 저 인천에서 오늘 그 오전에 강의하는 곳이죠. 거긴 종강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종강해가지고 끝. 11월 과정 끝. 내년에 다시 만나자.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하고서 인사하고 왔어요 오늘. 벌써 이렇게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처음에 11월 달에 청혼의 꿈을 안고 왔는데 벌써 그냥 뭔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끝나잖아요. 벌써 이렇게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 되죠. 새해 되면은 이제 그 수강생들이 이제 뭐 또 떨어지신 분들도 올해 이제 실패하신 분들도 다시 이제 오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이제 지금 12월 달이 연말이라 이제 잘 안 오고 그러는데 1월 달 되면 이제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여기는 뭐 토요일 날 강의이기 때문에 자리가 꽉 차지는 않지만 일반 고시학 같은 데는 뭐 오전반 같으면 자리가 막 꽉꽉 찹니다. 막 이제 1월 달 되면. 그리고 눈빛들이 막 빛납니다. 막 눈빛들이 막 처음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저 기존에 수업 들었던 분도 있지만 낯선 분들이 있는데 특히 처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1월 달 새해에다가 또 첫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굴들이 굳어가지고 있죠. 막 눈빛들이 살아있는 힘을 주고
다 공부합니다. 처음에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게 강렬했던 눈빛과 그다음에 비장한 결의가 막 느껴져요. 막 진짜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막 결기가 느껴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공부했던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런데 처음 온 분들은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눈빛이 있죠. 2월 달 이제 무슨 졸업식이니 무슨 뭐니 남녘에서 산수유 막 피는 그 소식이 동백꽃 피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봄 소식이. 그러면서 빠져요. 수업. 안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이러면서 빠지고 또 수업 시간에 또 눈빛도 벌써 풀어져 있어요. 또 뻥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3월달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공부하겠다고 눈빛들이 막 빛나요. 재수생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작년에 진짜 아깝게 떨어진 이제 고수들이 와요. 고수들이. 그래서 고수들도 막 오고 그래서 쫙 하면 또 일반 고시학원들 막 분위기가 막 3월달은 진짜 열띠예요. 막 굉장히 분위기가 열띠고 조금만 무슨 얘기도 확 웃고 막 분위기가 막 열띠입니다. 그랬던 눈빛이 4월달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피잖아요. 또 빠져 또 사람들 또 30%는 그냥 결석이에요. 30%는 결석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5월달 되잖아요. 또 5월달 되면 또 이제 다시 또 쫙 모입니다. 근데 5월달에는 딱 모이는데 딱 2주 가요. 그 효과가. 5월달에 쫙 모이면 2주 정도는 확 분위기가 진짜 그랬다가 수강생 꽉 차고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심화이론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화이론 되니까 못 알아듣게 분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환불하는 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에 이사를 가. 그 멀쩡히 공부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사 가게 됐대. 사무실에 얘기합니다. 이사 가게 됐다고 갑자기 뭐 시부모님이 아프게 됐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한 1, 20%는 진짜예요. 1, 20%는 진짜 이사 가게 됐거나 아니면 누가 아프거나. 근데 나머지 7, 80%는요 다 뻥이에요. 심화이론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공부 좀 안 했잖아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심화이론 딱 들어가면 이제 내용들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갔더니 이거 도저히 이제 고민이 갈등이 되는 거지. 이게 내가 할 공부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 환불에 갑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제 뭐 했다고 하면서 환불에 갑니다.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패턴이. 어떤 분들이 저 합격하느냐, 그리고 또 쉽게 합격하느냐.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 대구의 어떤 수강생 얘기해 드렸는데, 그 얘기했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중얼중얼 가면서 다니는 수강생. 얘기했죠? 자, 1, 2월 달에 똑같은 돈 내고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예? 이미 그 수강생은 5, 6월 달에 이미 다 평균 60점 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모의고사 1등하고 재수생들보다 더 점수가 더 잘 나오고, 예?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그냥 그날 수업 시간에 집중해 듣고 그날 배운 거 바로 그냥 다니면서 소화하고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까먹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바로 5, 6월 되면 이미 합격점 넘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 예? 그랬는데 왔다 갔다 그냥 가방만 들고 그냥 왔다 갔다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 가시고 이러면은 발전 속도가 늦어가지고 나중에 늦여름까지도 고생하시고 시험 막판 되면 저희들 그냥 그 점수 안 나온다고 맨날 그냥 점수 안 나와요. 2차 포기해요. 이러면서 맨날 돌아다니시고 아유 그래가지고 끝까지 우리들을 속삭이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시험 딱 또 겨우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가 공부 잘해서 다 된 것 마냥 또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고 아유 네 그런 분들이 매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분들 공부는 처음과 끝이 중요한데 그 끝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초반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내지는 말되 그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서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차 과목은 뭐 틈만 나면 공부하시고요. 자 여러분 310페이지 종합부동산세 본격적으로 봅니다. 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종부세 세금 계산하려면 과표를 결정해야죠. 과세 표준이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먼저 과세 표준 결정해서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3억 원을 기초공제하는 것은 이것은 1세대 1주택자에 하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자, 여기다 공정시장가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자 우리 교재는 이제 한꺼번에 돼 있으니까 여기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제가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먼저 주택분은 일반적으로 주택분은 자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냐고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종부세 주택분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공시가격 전국에 있는 주택 가격을
개인이면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입니다. 개인별로 공시가격 합해 봅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왜 6억 원을 왜 빼냐면 주택분 종부세는 아까 납세무자가 공시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시 합한 금액에서 주택분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종부세,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고, 요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재산세에서도 아까도 복습했네요. 과세 표준 결정 시의 재산세, 시가분액에다가 토지건축물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했잖아요. 토지건축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 주택은 몇 프로? 60%. 반드시 곱한 금액이었죠. 똑같아요. 종합부동산세도 자 대통령령으로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자 이거 안 곱하면 틀립니다. 자 80%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종부세는 재산세하고 달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이게 80%예요. 이거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 소유, 공동 소유는 안 돼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종부세. 자, 1세대 1주택자인데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표준 결정 시에 보세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있죠? 합계액에서 3억 원을 기초공제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분보다 3억 원을 더 공제해줘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그래요. 3억 원을 기초공제하고요. 기초공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6억 원을 또 공제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공제한다는 거예요? 9억 원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알겠네. 실질적으로 9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해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종부세 과세 표준 주택분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인데 평상시 수업을 잘 들으면 역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평상시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나온단 말이죠. 교재에는 뭐 우리가 교재들에 있어서 보면은 불분명하게 돼 있거나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예를 제가 들을 때 이런 것들이 26회 시험에도 그랬지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1세대원이 있어요. 다른 세대원 설명의 편의성 없다고 하고 갑과 을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재산부 현황을 보니까 주택인데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어요. 갑은. 을은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집은 1세대 2주택입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 질문 드립니다. 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을 종부세 납세무자가 돼야 안 돼요? 네? 자,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이죠? 을 개인별로 따지니까 주택분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러니까 납세무 없습니다. 갑은 납세무자가 됩니까? 네, 얘는 10억이니까 6억 초과했으니까 초과 보유하니까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갑에 대해서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9억을 공제? 1세대 2주택인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만 기초공제 3억 원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해요. 그러니까 얼마? 4832 3억 2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억 2천만 원 과표로 해서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떤 수험생분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화로. 제가 이렇게 3억 2천만 원을 과세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뭐 딴짓 하다가 뭐 했는지 저한테 갑자기 외마더스 소리를 지르면서 질문했는데 아니 3억 2천만 원을 세금을 내요?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3억 2천만 원을 세금을 내면 그러면 공시가격 10억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몇 년만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네? 국가가 그냥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려 집을 그냥? 아이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과표가 과세 표준이 그렇다는 거고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요. 갑과 을 1세대원이 있어요. 또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은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고 자
다른 세대는 주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 공동 소유 아니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갑은 납세의무가 있죠? 네. 공시가격 보세요.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럼 갑에 대해서 종부세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공시가격 합한금액 10억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단독수 1세대주택자니까 기초공제 3억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6억 공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얼마? 9억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공정시장가에 80% 곱하니까 8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 이렇게 합니다. 부부, 자, 요게 26회 시험에 이걸 물어봤었는데, 부부 공동소유로 한번 해볼게요. 부부 공동소유인데, 지분은 균등하다고 하겠습니다. 50%씩. 지분은 균등하다고 하고,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자, 부부인데, 1세대 1주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근데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12억 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이에요. 그러면, 갑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지분은 균등하다고 하겠습니다. 50%씩. 납세의무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부부도 따로따로예요. 개인별로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갑은 6억 원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을도 6억 공유하고 있죠?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 26회 시험 때 어떤 지문이 나왔었냐? 여기 보세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 지분은 균등하다고 했을 때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봤어요. 공시가격 10억이면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5억씩 나눠주니까. 제가 평상시에 맨날 얘기했어요. 자, 공동소유,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다. 자, 그럴 때는 자, 지분 균등 따로 표시가 없을 때 이때 얼마씩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6억씩 공유하니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주택이면 얼마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알겠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과세되잖아요? 9억 원까지. 근데 부부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면 얼마까지 과세되잖아요? 12억까지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1세대 1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12억까지 과세되죠. 그러면 또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게 요 주택이 공시가격으로 해서 14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14억 원짜리를 부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분 균등하다고 했을 때 7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죠? 근데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를 물지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겠네. 그죠? 그래서 한 사람 계산해 보니까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공제? 6억. 자, 여기서 기초공제 3억 안 해줘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만 기초공제 3억 원 해주는 거죠. 공동 소유니까 안 해줘요. 그러면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을 80% 곱하니까 얼마? 8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부는 우리 종부세 과세 표준 일반적으로는 다시 봅니다.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80% 곱하고 근데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일 때는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 6억 공제 실제로 9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80% 곱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동 소유일 때는 지분 균등하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6억씩 나눠지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교재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뭐 토지분은 중요하진 않은데요. 토지분은 중요하진 않은데 뭐 종합합산상 토지 같으면 공시가판금액에서 5억 공제합니다. 왜 5억 공제하느냐? 종합합산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상 토지는 공시가판금액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니까 5억까지는 납세의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판금액에서 5억 공제하고 그 다음에 얘도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0% 곱한 금액이고 별도 합산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커요. 공시가판금액에서 얼마 공제? 80억 원 공제하고 여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곱해서 구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특히 주택분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은 그냥 아직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나중에 주택분 세율은 외워야 돼요. 7회 시험에서도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지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맨날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0, 5, 2, 5단계 초과세율 이렇게 맨날 외우라고 했어요.
재산세 일반적인 주택분 세율은 0104 4단계 초과세율, 종부세는 05 5단계 초과세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때 그럼 보세요.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이런 지문이 있었는데 자, 한번 저를 들어보세요. 예, 시험에서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5억 원인 경우에 적용될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이 5억 원인 경우에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0.3%라는 얘기인데 자, 틀린 거예요. 제가 맨날 외울 때 주택분은 0.2 5단계 초과세율이에요. 최저 0.5%부터 최고 2%까지예요. 0.2 그럼 0.3% 1,000분의 3이면 0.5가 최저인데 0.3 나왔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죠. 그래서 볼 필요 없이 틀린 건데 이런 지문도 사실은 평상시에 외운 것들 이렇게 좀 응용할 수 있는 또 능력은 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0.52 5단계 초과세율 나중에 외웁니다. 오늘은 뭐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종부세는 그냥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토지든 주택이든. 그 다음에 이중과세, 이거는 자 당해 주택의 과세 평금액에 대한 당해 주택분 재산세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얘기예요.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뺀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잠깐 쉬었다 무조건 시간 됐으니까 무조건 쉬었다가 이어서 좀 여기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쉽니다, 여러분.